예, 안녕하세요. 역곡 1동, 역곡 2동, 원미 1동, 춘희동, 도당동 출신 국민의힘 광내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상동역에서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고 유승훈 씨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로 대장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역곡에도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 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위해서 2020년 7월 22일 도시공사와 LH 간 역곡 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저희 전반기 때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부천 도시공사에 1,000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도시공사와 부천시의 의지대로 1,0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동의안을 내주었고, 그해 9월과 12월에 잇따라 예산을 수반하였습니다. 300억의 예산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출자금으로 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에게 오는 민원 사항들을 도시공사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전혀 어떤 의견에 대한 반영이나 이런 반응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관계 설정이 될까 좀 의구심이 돼서 시장께서 좀 확인하시고 답변을 반드시 명확하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합니다. 대장 신도시와 역곡 신도시의 도시공사가 출자하여 공사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LH와. 그렇다면 사업 주체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부천시의 집행부도 시의 주체가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저는 주체자, 사업 주체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자료를 요구해서 겨우겨우 부천 대장 공공지구 및 역곡 공공지구에 관해서 실무 협의나 회의 일정과 그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참석했는지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옳게 잘 되어 있어요. MP, 도, 시, LH, 도시공사 다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 도시공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300억을 출자했고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 참석하시죠. 그리고 LH 참석하시죠. 그리고 도시공사 참석하시죠. 근데 참석자가 누구냐면 우리 시에서 파견한 결국은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개발사업본부에 14명이 지금 우리 시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난다긴다 한다는 분들을 모셔온 것 같은데 스카우트를 했고, 그리고 5년 동안 100억을 인건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억이라는 돈은 그것도 인건비라면 저는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 그 역할을 주어주지 않는 거죠? 그 역할에 왜 사업 주체가 도시공사가 되진 않는 거죠? 도시공사와 도시국과 어떠한 연관성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두 군데가 견해 차이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협화음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 저는 도시공사가 출자금을 받은 그저 출자금을 받기 위한 어떤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반드시 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어떤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맞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엄청난 협의 과정에서의 함께 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담당자가 개발사업본부장과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어떤 관계 설정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도시공사와 우리 부천시 간의 그 주도적인 관계에서 도시공사가 필요 없다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출자를 하고 그 인건비를 대고 공단에서 공사로 가기 위한 그 몸부림을 쳐서 공사가 됐으면 공사에 그 역할을 주어줘야죠. 그때 당시에 1,000억 원이 1,000억 원에는 출자 동의안할 때도 공사의 역할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으면 공사에게 그 역할을 저는 주고 그 다음에 못했을 때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도시공사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좀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역곡 주민에 대한 보상 부분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들을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의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상의 주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역곡에 지금 수소 충전소 들어온다는 잠정적 계획들이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이야기하셨나요? 주민 설명회 하셨나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삼정동에서 물려나온 그 수소 충전소 우리 지역에 다시 올 때는 전과 다른 절차적인 방식을 꼭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고지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공사와 우리 시와의 어떤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어 들읍니다. 체육진흥과와 주차시설과를 한 예를 들어볼게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영장을 지을 때 도시공사에 있는 수영 담당하는, 수영장을 관리하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그 담당자들을 불러서 시설을 지을 때부터 협업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 듣고 되게 그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차시설과를 예시를 들어보니 주차시설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계획과 공사는 다 시설과가 하고요. 그리고 도시공사는 그저 주차장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관리를 합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을 지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불편사항과 필요사항이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서 간 협업이라는 개념에서 도시공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더 편하게 하는지 그 요소를 좀 찾아야 될 텐데 그간의 아주 긴밀한 협업, 시작 단계에서의 공사와 시의 협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바이고 주차시설과와 체육진흥과와 수소충전소 등등의 도시공사와 우리 부천시 간의 협업 상황 우리 시장께서 분명하게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LH와의 그 출자를 한 도시공사와 부천시가 어떤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사업 주체자는 누구인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업 주체자가 도시공사가 아니라면요. 도시공사는 해체해야 옳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춘희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영상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가 그 청소년 센터에서 발언한 그 이야기를 발췌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중앙초등학교 6학년 손신비아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에게 놀 공간, 쉴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입니다. 저는 춘희동에 살고 있고 2명의 동생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놀이터도 공원도 청소년 카페도 없습니다. 놀이터와 공원을 이용하려면 중동이나 근처 아파트를 가야 하는데 중동으로 가기엔 차량 통행이 많아 동생들을 데리고 가기 위험하고 집 근처 아파트 놀이터는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가지 못합니다. 저와 제 동생들은 어디서 놀아야 할까요? 이 답변을 시장님께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들 어디서 놀아야 할까요? 시장께서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같은 시기엔 집에서 놀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2006년도에 부천시가 춘희동 주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춘희동에 있는 일정 부지를 매입했어요. 춘희동 212-8번지인데요. 저 춘희동 211-8번지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원미갑의 국회의원이신 김경엽 의원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김경엽 저기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김경엽 의원님 사무실 옆에 주차장 부지는 2006년도에 우리 시가 춘희동 주민에게 춘희동 동사무소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춘희동 주민들이 항상 애달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다고 하고요. 놀이터가 없고 공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춘희동 동사무소가 너무나 낙후돼서 그걸 해결해달라는 염원으로 저 춘희주민지원센터 부지로 주었는데 저 부분이 원미구청, 그 당시 원미구청과 너무나 가까워서 춘희동을 이전하는데 계속 불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달라는 두 번째 요청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은 저 지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춘희주민센터에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 거의 진 20년이 다 돼가는 이 시기까지 저 춘희동 212-8번지는 아주 좋은 땅에 민간이었으면 저 땅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벌써 위로 올렸겠죠. 근데 우리 시는 고작 차량 4, 50대 되는 공영 주차장, 노상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주시고 춘희동 주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15년, 16년 이렇게 기다리게 했으면 마음껏 기다리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춘희동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를 다 불렀습니다. 재산활용과가 속해 있는 안윤경 실장님, 그리고 자치분권과가 속해 있는 정혜용 국장님, 주차시설과가 속해 있는 한병선 단장님, 공원조성과가 속해 있는 이형로 단장님, 그리고 부천동 동장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 부탁드리건데 우리 춘희동 주민들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저 212-8번지를 춘희동 주민센터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광역동으로 인해서 춘희 주민센터가 더더욱 약해진다면 저기에 청소년 시설이나 또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저 시설을 변경해 줄 것을 원합니다. 주차장이 있고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활용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공원. 춘희 주민센터에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세웠던 실행될 수 없는 200억이 예상되는 그 돈이 들어서 할 수 없는 그 부지를 또는 거기에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주변에. 그게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도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계획은 계획뿐이고요. 허구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좀 실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쌈지 공원이라도 제발 그 지역에 하고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것이 춘희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실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부서별로 불러서 의논했을 때 정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친구 영상을 제가 왜 썼냐면요. 공무원이 답했습니다. 의원님, 200m만 가면은요, 중동에 놀이터가 많습니다. 글로 가면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했죠. 200m 가기에는 차도가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 아파트가 앞에 있는 데에 가서 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공원에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은 사람은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행정만 이야기하는 우리 부천시의 지금 실질적인 이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현명하게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사업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또 공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 쉼터를 계획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정책과가 사업을 실행해서 어르신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든지 어떠한 계획이든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당동 1-1 구역 추진과 그 개발이 멈춰버린 도당동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도당동에 가보신 적이 있겠죠. 없지 않겠죠. 근데 오후 2, 3시가 돼도 혼자 가기엔 멈칫하는 우리 동네에 후미진 곳들이 많습니다. 도당동과 춘희동, 우리 원도심은 아직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도당 1-1 구역은 2006년에 시작된 재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여적 소송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와 비상대책위와 추진위 간의 그 열띤 싸움에 누구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2006년도에 시작된 싸움이 아직까지 있고 올해가 2021년 5월 14일에 소송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할까요?
이 동네에 대해서 2006년도에 멈춰버린 도당동 강남시정 일대 1-1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치가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추진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강남 어린이공원 늘 부딪힙니다. 이곳은 도당 1-1구역 소송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지어도 아이들은 10년 동안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하시면 당연히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여 지금 도당 강남 어린이공원에 반듯하게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고 놀이시설 넣어도 그거 2-3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1-2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건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린이공원을 1-1구역 재개발 추진과 맞물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을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고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이 많지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분명하게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